자, 좋아요. 지난 시간엔 이렇게 직접 스웨거 UI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직접 명세한 이 오픈 API YAM 파일을 이 스웨거 UI가 가리키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이러한 API 명세서를 웹 브라우저 상에서 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또한 이렇게 우리의 개인 서버를 이용해서 특정한 경로에 접속했을 때 우리가 직접 작성한 API 명세서가 잘 등장하며 실제로 동작까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요, 설치형 스웨거 UI를 사용해보고 API 키까지 설정해서 실제로 개발자 입장에서 이 스웨거 U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서버 개발을 할 때 선택을 하는 Node.js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스웨거 UI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설치형 스웨거 U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뤄본 거는 우리가 이러한 오픈 API 파일을 별도로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띄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실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많이 선택되는 것 중 하나가 서버 프로그램의 종속적인 형태로 이 스웨거 UI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별도로 스웨거 문서를 기입하는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서버 프로그램 상에서 스웨거 기능을 이용하도록 설정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러한 폴더 내용들은 그냥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스웨거 튜토리얼 해당 경로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이번 시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npm을 이용해서 스웨거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서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 스웨거란 걸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이러한 스웨거 UI가 탑재되어 있는 Node.js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요, 바로 이 스웨거 프로젝트 명령을 이용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전 한번 스웨거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Node.j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Node.js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와 같이 익스프레스에 맞는 하나의 스웨거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API를 개발하고 스웨거 UI 또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익스프레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스웨거 프로젝트 스타트 명령을 이용해서 서버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스웨거란 폴더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타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 app.js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한 기능의 API 틀이 미리 개발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곧바로 서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한 하나의 URL 주소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접속을 해보시면은 헬로 스콧이라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이름에 맞게 환영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API가 미리 개발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app.js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저는 그냥 워드패드를 열어서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웨거 UI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웨거 UI라는 이름으로 스웨거 UI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일종의 미들웨어 형식으로 간단하게 스웨거 U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들웨어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스웨거의 호스트를 127.0.0.1에 11,000 포트를 이용하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웨거 UI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이 익스프레스 스웨거 템플릿 같은 경우는 간단히 개발한 스웨거 API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다만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해보시면은 아마 서버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제가 오타를 냈어요. 이 스웨거 익스프레스 할 때 앞에 S는 이 변수와 동일하게 소문자 S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내용을 바꿔주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독스 경로로 접속을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스웨거 API가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리 갖추어져 있는 헬로란 이름의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름값을 넣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API가 정상적으로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렇게 요청을 한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스웨거 API 또한 기본적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이렇게 API 폴더에 있는 이 스웨거 폴더에 있는 이 swagger.yam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문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API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API 키를 모르면 실제로 API를 테스트할 수 없도록 간단히 설정하는 방법이 존재해요. 실제로 다양한 API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이때는 가장 먼저 app.js를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config 변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마를 넣어주시고 swagger security handlers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API 키를 명시하실 수 있는데요. 함수 형태로 작성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함수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요청 헤더 값이 API 키이고요. 값이 일단 이렇게 그냥 myKey라고 한번 비밀번호를 정해 볼게요. 이때만 실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API 키가 이 myKey일 때만 CB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access denied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해 주신 뒤에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실제로 스웨거 yam 파일에서 이러한 API 키를 사용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API의 스웨거 경로에 있는 이 스웨거 yam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가장 아래쪽에서 이 definition이라고 쓰여져 있는 코드 바로 위쪽에 security definitions라고 추가적인 설정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쿼리로 이 API 키를 보내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코드를 작성하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브라우저를 다시 새로 고침해 주셔서 간단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access denied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API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API 키로 myKey라고 설정을 한 뒤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API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히 설치형 스웨거 UI를 사용해 보았고요. API 키까지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API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스웨거 프로젝트는 일종의 템플릿과 같은 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PI 폴더에 컨트롤스 폴더에 helloworld.js 파일을 수정하면 API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 hello라고 하나의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adder라고 단순히 더하기 기능을 수행해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1이랑 2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결과를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결과를 JSON 형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내보내기 할 모듈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hello뿐만 아니라 adder란 함수 또한 우리가 만들어 주었으니까 바깥쪽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요. 바깥쪽으로 나와서 다시 swagger yam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hello라고 하나의 API에 대한 내용만 명세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이 hello API를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adder란 이름의 API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더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애더 API라고 넣어주었고, 그 다음 이제 오퍼레이션 아이디로는 애더를 넣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전에 익스포트를 수행한 그 모듈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1과 2를 입력받아서 리설트를 반환하도록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로는 1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first value로 1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입력을 해야 되니까 required 값을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인테저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2 또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는 second value고요. 이제 서버로부터 응답받는 이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 결과로는 우리가 리스폰스 양식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adder response라고 해서 adder response 형태에 맞게 결과가 반환된다고 적어 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definition으로 adder response라는 반환 형식을 명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required라고 해서 result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result의 타입은 integer죠. 왜냐면 덧셈 결과니까요. 자, 이렇게 수액얼 얌 파일까지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잘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구동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래쪽에 adder란 이름으로 API 명세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 내용을 채워서 실행해 보려고 하면은 자, 키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키를 넣으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그 결과값인 12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스웨거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Node.js로 구현이 되어 있는 간단한 스웨거 프로젝트를 구동시켜 보았고, 거기에 이렇게 API 키까지 설정을 해보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API까지 별도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여주고 출력하는 것까지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의 정해진 템플릿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또한 많이 선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익스프레스를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간단한 API 기능을 구현하고 거기에 독립적인 스웨거 UI를 붙여보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